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예방 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 받으려니 힘들죠? 그런데 학교 개학이 미뤄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공부한 후에 왜 개학이 연기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저번 시간에 코로나 예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예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힌트 사진을 보고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다 맞았나요? 대표적인 예방법으로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손 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지키기, 올바르게 마스크 착용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있을 때 나라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참 이상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동영상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잘 보았나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 이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네모 칸에 들어갈 공통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절이요. 오늘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절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실천 방법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무엇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쉽게 맞췄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변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거나 기침할 때 입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죠.
다음 그림은 무엇이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은데 모두 가깝게 붙어 있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일부 사람들이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죠. 무엇이 지켜지지 않은 걸까요? 혹시 답을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을 위해 힌트를 드릴게요. 기침 예절이요. 존중하기도 있어요. 맞아요. 기침 예절 존중하기예요. 마스크 착용도 있고 마지막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맞춘 친구 대단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예절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방법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코로나19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행동 수칙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 나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 간 접촉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뿐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지요. 그렇다면 왜 사람 사이의 거리를 1m로 유지하라고 할까요? 이것은 코로나19가 사람들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는 침방울, 즉 비말이라는 형태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침방울이 입을 가리지 않고 기침을 하는 경우 2m 이상 날아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왜 필요할까요? 궁금해요. 흥미로운 실험을 한 영상을 함께 보며 생각해 봅시다. 2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한 명의 감염자가 나타났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감염자가 짙은 회색으로 칠한 건강한 사람과 접촉할 때마다 노란색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며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격리 치료를 전혀 안 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녹색 동그라미, 즉 회복된 사람들로 가득 차야 사태가 종료되는데 결과적으로 마을 사람 200명이 한 번씩은 감염된 뒤에야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일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경우입니다. 두 개의 작은 사각형이 예배당이나 실내 체육시설 같은 밀집 공간을 의미하는데 그 안에서 순식간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늘어나며 감염자가 급증합니다. 당국이 방역 조치를 개시하자 감염자는 격리 치료를 받고 개인은 외출을 자제하는 제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일정 시간 다른 사람과 차단되어 추가 감염을 억제합니다. 점차 녹색 동그라미, 즉 회복되는 사람이 늘어나며 상황이 진정됩니다. 일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도 감염되지 않지만 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경우입니다. 밀집구역에서의 급격한 감염 확산은 비슷한데 확진자에 대한 격리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 중 절반을 사회적 거리두기하는 게 차이입니다. 전반적으로 추가로 감염되는 사람이 조금 더디게 나타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 즉 화면 하단의 노란색 그래프의 기울기가 약간 완만해집니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은 좀 더 길어졌지만 마지막까지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숫자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엔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이용도 제한할 경우입니다. 초기 감염이 급증하자 예배당과 실내 운동시설 같은 밀집구역의 운영을 중단시킵니다.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시합니다. 바이러스 전파 속도는 눈에 띄게 완화됐고 회복된 사람, 즉 녹색 동그라미의 숫자도 늘어나면서 상황이 점차 진정됩니다. 강력한 방역 대책의 결과 마지막까지 한 번도 감염되지 않는 사람도 다른 사례에 비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프별로 다시 비교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수록 그리고 밀집시설 운영을 확실히 제한할 때 노란색 그래프의 기울기도 완만하고 그 높이도 낮았습니다. 즉 확산 속도는 늦추고 감염자 숫자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이제 사람들이 밀접해 있는 폐쇄된 공간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밀집한 폐쇄된 공간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유행의 속도를 크게 늦출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이해했나요? 가능하면 코로나 환자의 격리,
외출 자제, 밀폐된 공간 피하기 등을 실천한다면 코로나 확산 속도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가지 않는 거요? 맞아요. 또 혼자 밥을 먹거나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동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그럼 학교에서는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기침 예절과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마스크 착용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마스크를 왜 착용해야 하는지 동영상을 보고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재채기를 할 때 침은 과연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식용색소를 활용해 지금부터 거리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채기를 해봤습니다. 침방울은 2.8m까지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흔히 저지르는 실수,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재채기를 했습니다. 거리는 2.1m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엔 기침 매너로 권장되는 방법으로 팔꿈치 쪽 옷소매로 막아봤습니다. 더 줄어든 1.8m로 측정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m가 줄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어떨까? 방한용으로도 사용되는 면 마스크를 써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침방울은 없었습니다. WHO가 의료인에게 착용을 권고하는 KF94 마스크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제한된 거리 내에서 특히나 이제 비말이 입이나 코, 강물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숨 마스크는 또 이렇게 빨아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서 자주 교체하거나 빨아서 쓰시거나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보았나요?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모두 마스크 꼭 써주세요. 마스크 착용도 기침 예절처럼 나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있죠? 친구들과 모여서 안부를 묻는다. 안 됩니다. 나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없으므로 마스크까지 쓰지는 않아도 된다. 역시 안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맞습니다. 기침할 때 침방울은 1m 안으로 떨어지므로 손으로 가리면 충분하다. 안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존중 예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문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힘께 읽어볼까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돼서 호주에서 동양인을 혐오하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다음 기사를 읽어볼까요? 서로를 비난하고 신상털기해서 공격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상처 주면 안 돼요.
열이 나는 친구, 코로나 확진 후 복귀한 친구 등을 놀리거나 따돌리지 않기. 단, 그렇다고 안아주기, 손잡기 등의 접촉은 안 됩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우리가 보호하고 치료해줘야 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나쁜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 주면 안 돼요. 다음 빨간 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생각해봅시다. 가짜 뉴스예요? 맞아요.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것도 서로에게 상처 주는 행동이에요. 지금까지 감염병 예방 예절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모두 함께 지킨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지키기 싫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맞아요. 모두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오게 돼요. 여러분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서로 간의 존중 예절을 꼭 실천해 주세요. 나부터 실천이 우리 모두의 실천이 됩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일상의 고단함이 정지된 시간 내 어린 날의 새벽을 살며시 깨우니 지구를 구해내는 영웅도 되고 달라나 해도 강했지 날 향하자 슈퍼히어로 일생이 일대의 사건 내 영혼을 소유리 짓비는 드라운 어린 중년 누구에게나 그들만의 기회가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능력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부적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대전의 초등학생들이 코로나19 비상근무로 밤낮 고생이 많은 경찰관들을 위해서 직접 만든 코로나 부적과 마스크를 전달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금스크가 된 요즘 자신의 마스크를 남을 위해서 내놓는 기부 행렬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는 백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지구대로 초등학생 2명이 들어옵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 들린 마스크 5장과 간식, 코로나19에 걸리지 말라며 직접 만든 귀여운 예방부적도 경찰관에게 수줍게 전달합니다. 코로나 이겨내세요. 고마워. 이거 가지고 코로나 잘 이겨낼게.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에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관을 응원하는 예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먹을 거 많이 드시고 코로나 이겨내세요. 그리고 우리 동네를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손수 만든 코로나 부적은 100여 장.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경찰관은 물론 손님이 없어 힘든 단골 문방구와 분식점에도 응원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평소에 경찰관분들이 고생하시고 그리고 요즘 따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니까 코로나 부적도 그리고 마스크도 챙겨드려서 갖다 드리니까 뿌듯했어요. 늦은 밤 50대 중년 남성이 지구대 민원인용 의자에 마스크 꾸러미를 던져놓고 호련히 떠납니다. 경찰관이 따라가자 소외된 분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진 남성. 지난 22일엔 초등학생 2명도 마스크와 함께 똑같은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시민들의 뜻에 응답하고자 기부받은 마스크를 순찰 활동에서 만난 취약계층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관내 사회 취약계층이나 마스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재기부를 할 예정이고요. 시민분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요즘 이웃을 생각하는 선한 마음이 코로나19로 지친 서로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동영상 잘 보았죠?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분이 멋지게 실천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 예절이 무엇인지 각자 소개해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